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수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도 힘이 빠진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소매 판매 지수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도 힘을 내지 못한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신차 판매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 점이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는데요.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수치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가장 컸습니다. 0.93%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4,656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0.79%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35,343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지수 역시도 0.71%의 하락률을 기록을 하면서 4,448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역시도 이 영향을 받고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했지만 그래도 계속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보시면 다시 또 1,800명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1,8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양대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출발한 우리 양대 시장은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우리 코스피 시장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0.1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147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 어제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전이니까요. 오후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15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 살펴보시면 소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11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558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296종목, 88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880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470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614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4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만이 그 물량을 받아내주고 있는데요. 2,637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수급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5억 원, 또 개인 투자자는 740억 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747억 원을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시총 10개 종목 내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장 초반, 개장 초반보다 분위기는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10개 종목 내에서는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된 두 종목도 지금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73,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73,40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73,000원대로 내려앉은 건 지난해 12월 말 이후로 처음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1%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2,500원 정도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뱅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0위 자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지금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해줬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해주면서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9만 원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백신 기대감 덕분입니다. 지금은 1%대 내외의 강세를 보여주는데 장 초반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32만 2,500원 정도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진 디스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디스플을 살펴보시면 7%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꽤 많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4,61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슈를 한번 짚어보시면요. 애플과 삼성의 메타버스 핵심이 되는 미니 LED 관련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컴 라이프 케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어제 상장을 하면서 하락세를 보이더니 오늘은 그래도 반등하려는 양상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상장한 이튿날 4에서 5%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13,450원, 5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의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SM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을 한번 살펴보시면 엔터주 중에서 그래도 호재성 이슈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역시나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를 해줬는데요.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7%, 5%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66,7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파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77,0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거래량 꽤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슈를 한번 보시면 페노코린 캡슐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고 있습니다. 한국파마는 이 약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됐는데요. 한번 주가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니뮤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뮤직은 지금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5,98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애플워치 단독 재생으로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은행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역이 되는 종목은 아무래도 카카오뱅크인데요. 4.69%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과 통신업, 운수창고, 기계 업종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하락하는 업종은 세 업종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보험 업종에서는 1%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는 종목은 DB손해보험입니다. 3%대 급락 양상이 펼쳐지면서 64,0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약품과 전기전자 업종이 전거래보다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목재 업종이 가장 잘 가지고 있습니다. 2%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동화기업과 삼보판지 그리고 무림 SP에서 2% 넘는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운송장비 부품과 출판 매체 목재, 비금속, 금속에서도 1% 넘는 상승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살펴보시면요. 기타 제조 업종이 가장 못 가고 있습니다. 에이스 침대에서 8%대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운송과 인터넷, 화학, 의료 정밀기기 업종들도 약보합세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HLB와 한국파마, 셀리드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반면에 카카오게임즈와 이녹스 첨단 소재, 솔브레인은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출근 잘 하셨나요? 네, 비가 와서 네. 우산을 쓰고 잘했습니다. 네, 처음엔 그래도 이제 우리 시장에도 비가 오는가 싶더니 그래도 또 빨간불이 들어와 있기는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코스피 증시 요즘에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세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어요. 요즘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리 시장이 많이 안 좋죠, 지금. 현재 네.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네. 오늘 빨간색 나타나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약세장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8거래일 연속 나타나고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에 집중 매도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9거래일 오늘 아까 전에 장중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9거래일째 약세였다가 지금 다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어제까지 8거래일 이렇게 연속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이게 오늘 뭐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중이잖아요. 마이너스 오늘 아까 전에 뭐 코스닥이 마이너스 1% 넘게까지도 밀리고 했는데 네. 거기까지 코스피도 밀렸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치면은 9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시장이 어두운 상황인데요. 그 어두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 네.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만 잘하면은 굉장히 또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야 됩니다. 지금은 네. 막 우울해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 굉장히 정신없게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막 매수 버튼 누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어떤 분들 보면요. 막 기도하고 있고 아침에 제발 올라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주식을 하루빨리 접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빨리 접고 다른 길을 알아보시는 게 좋고, 왜냐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면 매수할 게 너무 쇼핑 시즌이다 보니까 매수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런 시즌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너무 즐거운 시장이고 굉장히 할인 빅 세일하는 기존에 뭐 10% 세일하다가 지금 뭐 50% 세일, 뭐 30% 세일 이렇게 하니까 빅세일 기간이니까 조금씩 사모으면서 대응하는 거. 근데 지금 또 다시 시장이 오르기 때문에 네. 너무 섣불리 사지 마시고 적당한 쇼핑 즐기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인 건 약 2년 10개월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한 종목들을 보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반도체 주들이었는데 8거래일 연속 집중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좀 보합세를 지난 거래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어제의 경우는 좀 약간 멈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어제 시장이 워낙에도 코스닥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네. 코스닥이 많이 밀린 데 반해서 대형주 시가총액 1위, 2위인 반도체는 보합을 기록해 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어느 정도 그건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외국인이 많이 팔긴 했어요. 외국인이 많이 팔면서 근데 이제 외국인이 팔면서 약간 이제 수급상으로 안 좋아졌어요. 수급상으로 안 좋아졌는데 이게 아무래도 매도하는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또 외국인이 파는 것으로 인해서 대규모 자금 이탈의 지속으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달러 가격이 올라서 지금 뭐 원달러 환율 1170원대 기록을 했는데, 야 오늘 보니까 오늘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보시면 나오잖아요 화면에. 네.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8거래일 연속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반면에 지금 원달러 환율은 거의 뭐 한 5일, 6거래일 연속 이상 오른 그런 반대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 이탈로 인해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달러가 올라가자 상당히 또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달러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또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환율 다시 오름세 좀 보이고 있는데 뭐 반도체주와 좀 연관이 어떻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앞서서도 이제 반도체주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반도체주는 상당히 좋다라고 네. 했는데, 왜냐하면은 네.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는 다 수출이잖아요. 그렇죠. 수출이다 보니까 외국에 이제 팔아야 되죠. 외국에 뭐 반도체를 팔고 디램이든 뭐 낸드 플래시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팔아야 되면요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경제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저도 고등학교 때 배운 시간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그 환율 이거 잘 헷갈린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물건이 하나 있을 때 이게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에요. 네. 1달러에 1,000원이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 한 개를 팔았을 때 1,000원을 벌잖아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왔다. 그럼 이제 똑같은 이 가치는 똑같잖아요. 품질의 가치는 똑같은데 1,000원에 팔던 거를 2,000원에 파니까 그러면은 야 똑같은 물건 한 개 해서 예전에 1,000원에 팔던 거 지금 2,000원 들어오죠. 근데 팔려요. 왜 팔리냐? 우리 입장에서는 1,000원 가격이 인상했기 때문에 안 팔릴 것 같잖아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1달러를 지불한 건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1달러 지불하고 2,000원까지 올랐을 때도 1달러 지불하고 똑같기 때문에 걔네는 손해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만 1,000원을 더 번 셈이죠. 한 개 팔아서.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상당히 좋다라는 점이고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라는 점도 있는데 이 결국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려면은 달러 인덱스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점인데요. 자, 이것이 외국인이 계속 팔다 보니까 팔도 자금이 이탈되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팔고 파는 거가 악재였어요. 외국인이 파는 건 악재인데 이것이 다시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왜냐? 달러가 올라가서 반도체주는 더 많은 수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사 세옹지마다. 세옹지마라는 것처럼 한 가지만 이제 무조건 한 가지 사건이 터졌을 때 한 가지만 악재로 보시지 마시고 또 그 악재가 세옹지마로 또 역전돼 가지고 호재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큰 그림을 봐야 되지 이런 게 있어요. 한 가지는 터졌는데 이게 악재였어요. 근데 이것의 이 나비 효과를 이렇게 번졌을 때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오히려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을 보면서 투자를 한다면은 이런 점에서 강달러 현상은 이 반도체주에는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봤을 때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밖에 많은 또 반도체 주식들이 디램 가격의 하락을 뒤집어 엎는 호재. 이거를 이 악재를 뒤집어 엎는 호재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너무 뭐 부정적으로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욕심 내지 말고 자신이 먹을 수 있는 파이만 수익을 내는 그런 좋은 투자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마인드를 다시 가다듬고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욕심이 앞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주식은 욕심보다는 냉철한 마인드 그리고 철저한 계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비중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주식 비중 65% 그리고 현금 비중 35% 이 정도만 지켜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증시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뭐 지금은 크게 뭐 변동은 없고 여기 그렇다고 주식을 지금 팔 때도 아니에요. 팔 때 오늘 뭐 이 정도 반등했다고 뭐 팔긴 좀 그렇고 최소한 뭐 코스피 지수가 3,200 넘어서고 또 코스닥이 1,030포인트 넘어서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점점 또 매도를 고려해보는 조금씩 매도를 고려해보는 시점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또 여기 주식 비중 65% 현금 비중 35%인데 만약에 코스피가 뭐 3,000이 무너졌다. 그리고 코스닥도 뭐 1,000이 무너지고 뭐 950 뭐 이 정도 됐다. 그러면은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려나가는. 조금 더. 근데 이 주식 비중 늘려나가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내가 수익이 났던 거를 팔고 빠져나와서 사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돈이 있는 것들을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올랐다. 이마트가 막 18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럼 이마트를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마트를 팔고 이제 또 다른 뭐 지금 삼성전자처럼 많이 떨어진 주식 사는 뭐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말씀드린 뭐 고려아연이 올랐다. 그러면 고려아연 팔고 또 다른 뭐 금은속, 요즘 철강주는 또 많이 떨어졌어요. 고려아연, 비금속주는 많이 올랐는데 철강주는 그러니까 금속주죠, 금속주. 고려아연은 비철금속인데 비철금속은 많이 올랐는데 철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이 안에서 키 맞추기 조정 전략을 맞출 수 있고, 두 번째는 다른 뭐 현금이라던가 아니면은 금이라던가 실물 자산 아니면 선물 옵션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기름이라던가 WTI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WTI 아니면은 금 아니면 원달러 환율. 지금 달러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지고 지금은 달러도 이게 기존에 사셨던 분들 1,000원대 초반에 사셨던 분들 지금 뭐 1,170원대까지 오르고 하니까 이게 지금 달러가 1,170원 넘은 게 9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지금 이렇게 오른 거예요. 1,170원 환율된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1년 동안 조금씩 사 모으셨던 분들은 지금 약간씩 달러 비중을 약간 줄이면서 그 돈을 주식으로 넘기는 이런 전략들, 이런 전략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그 주식 비중 급등하면 조금씩 팔고 또 3,000 밑으로 떨어지면은 추가로 또 매수하는 이런 전략 취해 보신다면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전략으로 투자 이어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시장이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 계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환율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 큰 약세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셀트리온 삼형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셀트리온이 그래도 괜찮은 모양새였어요. 셀트리온이 물론 장중에 빠지는 흐름도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세 나타났고 어제 장중에 뭐 플러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어제는 시장이 막 그냥 코스닥이 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떨어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반면에 어제 고가가 플러스 2%대까지도 가기도 하는 그런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따른 원인으로는 이제 레키로나주가 유럽 승인 기대감 이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하반기 레키로나주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유럽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승인을 임박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승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 3분기, 4분기에 엄청난 양이 팔리면은 요게 이제 실적으로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좋다는 가장 강력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투자 심리가 많이 영향을 미쳤고, 상반기에 이 레키로나주의 재고를 비축을 했어요. 재고가 많았는데 이게 그냥 창고에 쌓아놨습니다. 왜? 잘 안 팔렸기 때문에. 예상보다 잘 안 팔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떤 회사든 재고가 막 창고에 쌓여있으면 골치 아파요. 이거 당장 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싸게 파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또 어떤 회사입니까?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에서 판매를 아주 잘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판매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뭐 트룩시마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다 레키로나주 계약을 지금 철저하게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이런 9월에서 10월에 유럽 승인이 날 것으로 강력하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아까 전에 창고에 이렇게 쌓아놨다고 했잖아요. 네. 레키로나주 이거 지금 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9월, 10월에 다 팔릴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보면 이거 다 팔리고 나면은 이거만큼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창고에 있는 거는 사실 매출로 안 잡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감가상각이란 것도 있죠.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식품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식품은 아니지만 식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있잖아요. 네.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팔리지 않더라도 버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는 약간 경우는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많이 쌓이면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방에 팔아버릴 수 있는 굉장한 그런 물량이 9월, 10월에 유럽에서 계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점이 강력한 이 호재입니다. 호재고 최근에 보시면 또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했죠. 이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나주. 그래서 브라질의 인구도 많고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많고 이런 막강한 인구들 여기에 엄청나게 판매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레키노나주 상당한 호재로 자리 잡고 있고요. 최근에 뭐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백신입니다. 백신. 노바 백신을 비롯해서 백신이 이제 임상 3상 통과됐다. 이런 점들에서 상당히 또 긍정적이었는데, 자, 백신이 있으면은 미리 예방도 해야 되지만 이미 걸린 사람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코로나 뭐 1,800명 다시 넘었고 또 제 생각에는 내일 아마 2,000명이 다시 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저번 주에는 보통 수요일이 가장 높았는데 2,200명 나왔잖아요. 저번 주. 이번 주는 월요일 날 8.15 광복절이 껴 있었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죠. 네, 대체 공휴일이 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쉬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목요일 날 2,000명이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는 악재입니다. 분명한 악재인데 이 2,000명이 넘어섰다는 거는 셀트리온에게는 이렇게 많은 잠재 치료 인구가 매출이 될 수 있겠다. 판매할 수 있겠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셀트리온 지금 이런 점에 대해서 상승세 어느 정도 괜찮게 나타나고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뭐 7월 30일부터 올랐는데 최근에 뭐 음봉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음봉이 한 3-4개 나오긴 했지만 이런 여기서부터 8월 초,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보면요 아직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우리 지수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수는 코스닥, 코스피 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얘는 그래도 이렇게 오름세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투자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제 2분기 어닝 시즌은 마무리가 됐는데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셀트리온이 영업이익이 약간 부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냐면 전년 동기 대비 10.2% 줄어든 1,6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1년 전보다 줄어든 거죠. 1년 전보다 줄어들다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시장 전망치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28%가량 밑돌았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그게 안 잡힌 거죠. 레키노나주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이 골치 아픈 재고 물량. 네. 재고 물량이 안 팔렸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안 좋았던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장사도 보면은 장사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렇죠. 잔뜩 공장에 찍어냈는데 이게 지금 안 팔려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 10월에 유럽에 대한 승인이 나을 것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던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2분기 상황을 좀 보니까 램시마 임플렉트라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 램시마 그러면 사실 뭐 셀트리온을 대표하는 그런 하나의 제품인데, 자, 그런데 이 램시마 임플렉트라는 상대적으로 수익성 마진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상품을 파느냐에 따라서 마진이 높은 상품이 있고 마진이 낮은 상품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뭐 실비보험 이런 거는 그 영업자가 판매했을 때 떨어진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실비보험은 그냥 내가 수당이 별로 못 받아요. 하지만 종신보험, 뭐 연금보험 이런 것들 또 뭐 변액보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당을 많이 받거든요. 하나 팔면요. 그러니까 종신보험 위주로 많이 팔아요, 보통은. 네. 이런 것처럼 지금 마진율이 굉장히 판매자에게 중요한데 램시마 임플렉트라는 마진이 작아요. 그러니까 별로 회사에 떨어지는 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그런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안 팔렸다라는 점이 2분기에 가장 큰 실적 저하의 요인이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4분기 때 네. 이 레키노나주 유럽에 팔린다라고 봤을 때는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약간 짚어주고 넘어가셨는데 2분기 마무리 됐으니까요. 그럼 하반기는 어떨까요, 전문가님? 이 하반기 이제 3분기, 4분기를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전망, 증권사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한 매출은 27%가량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상반기보다 35%가량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영업이익 뭐 별로 컨센서스보다 부진하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영업이익이 1,632억 원이었죠. 2분기. 자, 그런데 이런 것이 35% 늘어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하반기, 3분기, 4분기 합해서 4,987억 원, 평균 내도 한 2,500억 원, 2,400에서 2,500억 원 되지 않겠나. 아까 전에 1,632억 원보다 훨씬 늘죠. 2,500억 네. 평균. 대략 2,500억 원 그 정도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램시마 인플렉트라에 편향됐던 이런 매출 비중 이런 것들만 뿐만 아니라 또 레키노라주가 유럽에 팔리는 거, 유럽에 승인돼서 이런 점들 또 램시마 인플렉트라도 이제 북미 쪽에서는 매출에 또 따른 고성장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마진율이 별로 안 좋지만 또 단가를 조금씩 올리고 또 영업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마진이 높아지면요 상당히 남는 장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해보신다면은 하반기는 30%가량 35%가량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다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35%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주가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과 비례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35% 좋아지면 주가도 한 30%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됩니다. 100%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적과 바로 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볼 부분은 뭘까요? 자,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해외 판매를 굉장히 담당을 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앞서서는 이제 레키노라주의 하반기 판매 유럽 기대 승인감에 따른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했다면요. 그 밖의 것들 보시면요. 램시마 SC 자, 그리고 유플라이마 판매 실적에 이 두 개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품목 모두가 이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요. 마진성이 높아가지고 아까 전에 램시마 인플렉트라는 별로 남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반면에 램시마 SC는 또 남는 게 많아요. 같은 램시마도 여러 가지가 있죠. 램시마 SC, 램시마 인플렉트라. 그래서 다양하게 세분화되니까 여기에 따른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과 이런 비용 대비 떨어지는 순이익 폭이 크다라는 이런 개선에 대한 수익성 개선 이것에 따른 성장성까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재고가 이게 떨어지는지, 재고가 점점 줄어드는지 창고에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셀트리온 창고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기업 탐방을 한다 그러면 창고를 보고 싶겠지만 대부분 잘 안 보여줄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보고서라던가 기업 보고서라던가 아니면은 전화 등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재고가 많이 쌓였던 게 물량 떨이가 됐는지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게을러지면 안 되고 즉각 거의 뭐 매주마다 아니면 매달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부지런성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여러 가지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 셀트리온 자체의 또 내재 가치, 성장성 이런 점들 하반기에 좋아진다, 실적 이런 것들로 주가 역시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주목하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부진했지만 앞으로의 실적이 좀 기대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능글구렁이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조선 주들이 너무 안 좋네요. 현대미포조선 82,000원, 비중은 8%입니다. 조금 더 매수할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오늘 현대미포조선은 71,300원에 시작을 해서요. 7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빠르게 실적 개선되고 있다.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조선사 전체가 다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조선사 전체 중에서도 현대미포조선의 실적 개선이 더 돋보입니다. 더 돋보이기 때문에 조선 그러면 우리가 조선 3사, 뭐 삼성중공업, 현대 중공업을 비롯한 현대미포조선 이 계열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대우 조선해양이 있죠. 자, 그런데 이 3사 중에서도 현대그룹이 조선사가 굉장한 또 좋은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미포조선 그러면 현대중공업과 같은 형제간의 관계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고, 그렇죠.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은 뭐 로봇도 만들고 있고 산업용 로봇. 그런데 좀 더 조선 하나에만 좀 집중했던 것이 현대미포조선으로 볼 수 있겠는데, 현대미포조선이 최근에도 두 척 배를 또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이 868억 원 규모인데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7월에 이번에 계약했거든요. 이런 수주 소식이 계속 꾸준히 들려온다는 점이 현대미포조선의 상당히 큰 강점으로 자리를 잡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점도 있었어요. 악재도 있었는데 뭐냐면요. 후판 가격의 상승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후판 뭐냐? 이 배가 있잖아요. 배가. 네. 배가 있으면요. 이 판 다 철로 이루어졌잖아요. 철로 된 배죠. 철로 된 배인데 이 배를 배에 있는 판입니다. 이 판이 원자재가 상승하니까 이거를 무조건 사야 돼요. 뭐 현대제철이라던가 아니면 포스코 이런 쪽에서 사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적자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데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아까 실적 개선했다면서 적자 전환이. 근데 이거는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있어요. 조선사 전체의 문제예요. 전체. 이거는 뭐 현대 미포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선 전체의 문제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밀가루 가격 상승하면은 뭐 라면 가격도 같이 올려요. 최근에 뭐 라면 가격도 막 다 올렸잖아요. 진라면하고 신라면 올린 것처럼. 그 이제 밀가루 가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올렸는데 밀가루 가격이 이만큼 상승하면 그 라면 가격 올리면요. 네. 이 먹는 마진이 더 커지거든요. 그렇죠. 더 마진 퍼센트는 비슷할 수 있어도 마진에 따른 그 수량과 그런 것들은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번에 후판 가격이 상승하고 조선사가 수주를 계속 받으면서 이것을 단가를 좀 올리면은 꾸준한 상승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지금 보시면 기름 가격, 기름 가격이 WTI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작년에 막 선물 옵션 했을 때 WTI 막 마이너스까지 가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굉장히 유가가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름, 시추는 바다에서 이렇게 끄집 올리잖아요. 요거 만드는 거 현대미포조선이랑 현대중공업 굉장히 잘하거든요. 자, 이것에 따른 시추선 발주도 굉장히 꾸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선주들 상당히 좀 PBR이 낮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현대중공업 지주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둘 다 PBR이 굉장히 낮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삼성중공업과 두 종목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삼성중공업의 적자가 너무 심해요. 삼성중공업 솔직히. 그래서 삼성중공업보다는 현대그룹의 조선사는 굉장히 양호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부채 비율도 낮고 굉장히 또 유보금도 많은 유보율이 굉장히 퍼센트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주가 꾸준히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현대미포조선 지금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조금 꾸준히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의 경우에는 빠르게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조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대한제당입니다. 대한제당, 네. 네, 대한제당.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당이 들어갔어요. 당. 설탕. 설탕. 네. 설탕입니다. 당을 대표하는 포도당, 탄수화물 대표하는 게 또 설탕이죠. 달달한 그런 당인데 설탕, 한국 설탕의 주역입니다. 야, 이 회사가 1956년에 설립됐어요. 1956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엄청난 지금 꾸준하게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은 언제 했느냐? 상장은 1968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시장, 유가증권시장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1968년에 상장했던 종목인데 그 당시에는 코스피가 없었어요. 코스피는 1981년에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제 코스피 지수 그때 코스피 지수가 1981년에 이제 100포인트로 시작했는데 지금 3,000 넘었잖아요. 100포인트로 시작하기 전에도 있었던 그 전에도 주시장이 있었거든요. 코스피랑 코스닥 없었죠. 근데 주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상장을 했던 게 대한제당이다. 거의 조상님입니다. 조상님. 조상님. 네, 코스피의 이전 세대다. 이전 세대. 근데도 아직도 잘 팔리고 있어요. 잘 팔려요. 근데 대한제당이라는 네. 회사를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설탕들은 결국은 이제 B2B로 잘 팔리는 거예요. B2B.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탕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설탕 퍼먹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렇죠. 숟가락을 퍼먹고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 B2B로, 그러니까 B2C는 잘 안 팔리는데 B2B는 그러니까 각종 식품을 만드는 회사에는 거기 설탕을 원재료를 넣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게 잘 팔리고 또 사료, 식품 사료. 지금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설탕이 이제 흰 설탕도 잘 팔리고 검은 설탕도 잘 팔리고요. 다양하게 여러 설탕들을 다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매출과 이런 설탕 분야의 1인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축산 분야에서 사료에서도 상당한 놀라운 이런 상승세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사료 있잖아요. 사료는 돼지, 소 그리고 닭 이거 보시면 화면 보시면 이거 돼지 있잖아요. 돼지가 먹고 있죠. 돼지가 먹고 있는데 이거 사료 먹는 겁니다. 이게 기계 요즘 돼지 사료도 이렇게 손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기계로 줘요. 여기 기계에다 넣으면요 갈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료 그리고 추구, 소가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닭이죠. 닭도 먹어야죠. 먹어야지 알도 낳고 하니까. 자, 이겁니다. 이거 사료 분야로도 상당한 입지를 다지고 있고 그 밖에 선물 세트 우리 추석이든 이제 곧 또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9월. 여러분 선물 세트 주셔야죠. 이제 선물 하시면 이런 거 하나씩 사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 세트에 대한 추석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바로 이 종목 굉장히 좋은데 실적이 꾸준하게 양호하고요. 그 배당을 3% 넘게 줍니다. 배당 1년에 상당해요. 상당히. 이거 한번 보실게요. 이거 화면 잠깐 보시면요. PBR 0.58인데 배당을 3% 넘게 줘요. 야, 이거 굉장합니다. 굉장하고 지금 지분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설윤호 씨가 23%, 박선영 씨가 14%, 설혜정 씨가 9%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대주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분이. 자, 그리고 서울교통 네트워크도 있고 아무튼 이런 지분 상황이 엄청나게 좋은 상황 이어지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매출 잘 나오잖아요. 1조 2천억 원이 넘어요. 1조 2천억 원. 놀랐습니다. 영업이익 4년 연속 흑자. 4년 연속 흑자에 지금 영업이익 463억 원 플러스 나오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144억 원이었는데 지금 227억 좋아지잖아요. 계속. 4분기 연속 흑자에다가 이거 설탕 잘 팔아요. 설탕이랑 부채는 140% 약간 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본 유보율 1,400% 그러다 보니까 유보금이 많아가지고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빚을 갚을 수 있는데 괜히 안 갚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괜히 빚도 하나의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뭔가에 또 투자하려고 사료라던가 아니면 설탕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대한제당 상당히 좋은데 이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네. 차트 보시면요. 이거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4월 29일 가장 고점이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약간 빨간불 나오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000원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고
이제 지금 4월부터 떨어졌거든요. 4월부터 한 4개월, 5개월 정도 고생했으니까 이제부터 어느 정도의 상승세가 설탕 판매 이런 걸로 또 추석, 명절 선물 세트 이걸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대한제당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대한제당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설탕의 주역이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은 여전히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3,150선에서 또 코스닥 시장은 1,016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를 살펴보시면 하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0.2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454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우리 양대시장 빨간불 유지하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